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 장과류. 장과류의 개념은 우리가 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일 하나에 여러 개의 열매가 모여서 된 경우를 장과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 같은 경우. 포도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포도 줄기에 포도알이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서 하나의 포도송이를 이루는 이런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 장과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나무딸기, 우리 흔히 산딸기라고 표현하는 거라든가 오디 같은 경우에는 장과류라고 하는데, 오디 같은 경우도 이래요. 결국은 오디 열매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열매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식물학적으로 놓고 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각각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각각 열매인데 하나로 모여서 요것을 우리가 오디 하나 알로 보기 때문에 장과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장과류 역시 진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포도라든가 오디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역시 진과류에 해당된다. 그리고 견과류. 딱딱한 껍질에 쌓이는 거. 밤이라든가 호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진과일까요? 위과일까요? 딸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가 꽃받침입니다. 화탁이 그대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는 진과가 아니라 위과입니다. 화탁의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과예요. 왜? 딸기 씨가 밖으로 노출돼 있죠. 밖으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는 자방 내에 있어야 될 애가 밖으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는 이 딸기 과육은 자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채소류 구분입니다. 이 채소류 구분은 먼저 식용 부위가 어디냐 해서 엽경채류 하면 잎, 줄기, 채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 식용 부위가 잎과 줄기인 것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채류. 주로 먹는 게 뿌리인 경우. 그리고 과채류. 과채류라면 주로 먹는 게 열매인 경우들이 해당되죠. 그래서 엽경채류. 다시 엽채류. 주로 먹는 게 잎인 경우. 그리고 경채류.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우리 먹는 부위가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채류. 그리고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화채류. 화채류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먹는 게 꽃인 경우예요. 그래서 대표가 콜리플라워라든가 아니면 브로콜리. 이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경우가 이 꽃 부분입니다. 꽃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로는 식물학적으로는 꽃 부분이 식용 부위가 돼서 화채류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인경채류. 인경채류, 인경, 비닐줄기를 얘기를 해요. 이 비닐줄기 해서 이것들은 마늘, 양파, 파, 이 부추 이런 것들은 인경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채류들은 다시 이 직근류, 괴근류, 뭐 괴경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직근, 뿌리가 반드시 뻗은 거, 무, 당근, 뭐 우엉 이런 것들은 뿌리가 반드시 뻗습니다. 괴근, 이 괴근은 뿌리가 뭉쳐 있는 거죠. 고구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괴경류. 이것은 땅속 줄기가 그 뭉치는 경우에요. 이 감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과채류, 열매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오이라든가 호박 같은 거, 또는 고추, 토마토, 또 뭐가 있어요? 이 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과채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류, 채소류하고 과수를 과일하고 구분하는 방법. 채소와 어떤 건 채소로 볼 거고 어떤 건 과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인 케이스, 참외는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또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수박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분할 때는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로 봅니다. 과채류에 해당돼요. 그런데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일로 분류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채소류는 (1년생) 초본에서 나오면 채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풀에서 나오면 채소고요. 과일은요, 단연생 목본에서 나오면 이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초본이냐 목본이냐는 또 재배 환경에 따라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초본으로 분류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국가에서는 또 목본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봄에 이식을 해서 가을 되면 죽죠. 겨울을 못 납니다. 근데 저기 인도 같은데 열대 지역에 갔더니 고추나무에 그네를 매달고 그네 타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본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생이나 2년생, 풀에서 나오면 채소, 과일에서 나오면, 나무에서 나오면 과일. 그래서 이러한 바깥 채소들 해서 참외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소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도 채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류들이 나오는데, 화해하고 관상식물들. 이 화해류는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초본이냐 목본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초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풀인 것. 그리고 목본은 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목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유통되는 그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이 절화류와 분화류로도 구분합니다. 이 절화류 이렇게 표현하면요, 잘라서 파는 꽃. 분화류 하면 화분에 담겨져서 이 파는 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꽃집에 갔어요. 꽃집에 가서 장미, 백송이를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장을 해줘요? 꽃집 냉장고 안에 물통에 잘려진 장미가 꽂아져 있습니다. 그거 꺼내서 포장을 해주죠. 이렇게 잘라서 유통되는 것들을 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분 형태로, 이 뿌리채 화분 형태로 유통되는 것, 이건 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절화류를 다시 구분할 때 스탠다드하고 스프레이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이 스탠다드라 스프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입니다. 우리 국화라고 해볼까요?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줄기 하나에, 꽃대 하나에 꽃 한 송이. 근데 소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줄기 하나에 꽃이 여러 송이. 그래서 이렇게 줄기 하나에 꽃이 한 송이인 것, 이것을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표현하고요. 줄기 하나에
꽃이 여러 송이인 것을 스프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경 일화 형태의 재배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일경 일화. 줄기. 이게 줄기 경자입니다. 그래서 줄기 하나에 꽃 한 송이인 것. 이것을 일경 일화 재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 스탠다드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생태적 분류들이 나오는데 이 생태 분류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